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그리고 IBS에서 일하고 있는 박종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연구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학회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개드릴 연구는 노화를 어떻게 정량해 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노화를 연구하시는 분들이면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사실 노화라는 현상은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나고 여러 개체마다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량적으로 정의한다는 것이 아직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고민 끝에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 노화가 다 일어난 다음에 이 현상을 정의하는 건 굉장히 어렵겠지만 우리 조직이 최초로 망가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을 포착한다면 아마도 그 순간들은 어쩌면 좀 더 균질하고 좀 더 정량적으로 정의 가능한 어떤 상태가 아닐까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최초로 발생하는 최초 노화의 상태가 어떨까 생각해보면 일종의 조직 내의 모자이시즘, 티슈 모자이시즘으로 아마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 티슈 모자이시즘이라는 것은 보통 지노믹 레이어에서 소마틱 뮤테이션을 통해서 축적되는 그런 모자이시즘이 생겨난다. 이렇게 많이 생각되어 왔지만 사실 요즘에는 에피제네틱 레이어라든가 아니면 셀 스테이트 자체의 피노티픽 레이어에서도 이런 티슈 모자이시즘으로서의 변화를 정의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레이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들을 어떠한 자극들이 처음에 유도하는지 그리고 그런 자극들로 인해서 변화하는 이 티슈 모자이시즘이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세포들로 구성되고 그 세포들의 어떠한 변화로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탐색을 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생겨나는 고민은 이렇게 굉장히 드물게 일어나는 이 최초의 변화의 순간을 과연 어떠한 메소드로 포착할 수 있을까입니다. 이 노화 분야에서는 전통적으로 이러한 노화 세포들을 포착해내기 위해서 P16 같은 어떤 셀룰러 세네센스 모델에서 이제 확인된 셀룰러 세네센스 마커들을 이용해서 이들을 인니치하는 방법을 써왔는데요. 이 P16 익스프레싱 셀들이 실제로 우리 몸에서도 이 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세포들이 언제나 안 좋은 노화 세포만은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피지올로지 내에서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담당한다라는 것들이 알려지면서 이 노화 세포를 바이어스 없이 잡아내는데 과연 P16만이 충분한 마커가 될까라는 또 질문을 사람들이 던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저희는 본 연구에서 한 가지 사실에 착안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노화 분야를 연구하다 보면은 그 노화가 조직 수준에서는 염증 반응 그리고 그 염증 반응이 유도하는 파이브로시스와 굉장히 많이 연관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최초 노화의 환경도 어떤 형태로든 염증과 파이브로시스를 수반하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 눈에 미처 보이지 않는 순간일지라도 이 최초의 파이브로틱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티슈에 아주 레어하게 존재하는 이 파이브로틱한 스팟들을 인니치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어떤 상상 속의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저희가 상상하는 이 최초 노화가 일어나는 조직은 아주 건강한 대부분의 그 아주 잘 펑션하고 있는, 기능하고 있는 세포들로 가득 차 있지만 아주 군데군데 아주 드물게 우리가 에이징 스팟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그러한 약간 병리적인 그런 노화 양상을 보이는 그런 티슈 모자이시즘이 있을 거다라고 상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러한 조직을 요즘 싱글셀로 분석을 많이 하는데요. 이 싱글셀 분석을 할 때 보통 엔자임을 써서 이 티슈를 디소시에이션 하게 되는데 이때 이렇게 건강하고 잘 기능하는 티슈들은 굉장히 잘 디소시에이션이 되는데 반면에 이러한 에이징 스팟들은 파이브로틱한 그 특성 때문에 아마도 디소시에이션이 잘 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다이제션이 잘 되지 않는 조직들만을 선별해서 이것을 오히려 인리치먼트의 방법으로 써가지고 이들을 다시 디소시에이션해서 집중 분석한다면 우리가 어떤 파이브로틱한 니쉬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은 노화가 잘 되지 않고 재생이 아주 잘 되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일종의 염증성 반응과 파이브로시스가 누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간을 대상으로 이러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실제 실험 스킴은 아주 젊은 쥐의 간과 아주 늙은 쥐의 간 두 샘플을 가지고 이렇게 디소시에이션을 한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디소시에이션의 아웃풋은 여기 컨트롤이라고 표시된 저희 일반적인 싱글셀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디소시에이션이 잘 되지 않은 티슈들만을 이렇게 다시 건져내서 이들을 다시 디소시에이션, 세컨더리 디소시에이션을 해서 이 샘플을 저희가 파이브로틱 니시를 이니치했다고 해서 피니식이라고 해서 새로운 방식의 싱글셀 시퀀싱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디소시에이션을 해봤을 때 이렇게 노화된 간에서 이렇게 디소시에이션이 잘 되지 않고 남아있는 티슈 조직이 훨씬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이런 세컨더리 다이제스션 프로덕트에서 실제로 좀 더 파이브로블라스트를 키워보았을 때 이렇게 굉장히 ECM 몰레큘들이 많이 분비되는 것도 매스스펙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테이크홈 메시지는 이 슬라이드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그 컨트롤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싱글셀 방법으로 영 마우스, 올드 마우스를 비교하면은 이 셀 컴포지션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피니식이라고 한 이름 붙인 이 이니치먼트 메소드를 사용하면은 보시다시피 영과 올드에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셀 컴포지션의 변화가 관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피니싱 메소드를 쓰면은 메센키멀 셀이나 엔도텔리얼 셀이 상당히 이니치된다라는 사실들이었고,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이제 T셀들이 나이 든 마우스에서 이 피니식 조건에서 상당히 이니치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염증과 관련된 반응들을 프랩하고 있다라는 점이었는데요.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로 이 간에는 포털 베인으로부터 센트럴 베인까지 이어지는 일반적인 리버의 조네이션 패턴을 따른 엔도텔리얼 셀들이 잘 관찰이 되는데, 여기 제가 물음표로 표시한 새로운 파퓰레이션, 이 파이브로틱 에이스라고 이름을 붙인 저희 재밌게 보고 있는 엔도텔리얼 셀은 오로지 저희가 피니식 실험을 했을 때 굉장히 이니치가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올드 샘플의 피니식에서 굉장히 잘 이니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쥐와 나이든 쥐에서 이 피니식 조건 내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차이를 보이는 파퓰레이션이 이 파이브로틱 엔도텔리얼 셀이라고 저희가 이름 붙인 파퓰레이션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고, 실제로 이들의 진 익스프레션 패턴은 상당히 많은 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 그리고 케모카인, 그리고 다양한 세네센스 마커들을 잘 발현하면서 이 오리지널 리버 스페시픽 엔도텔리얼 셀 아이덴티티를 상당히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했던 이 노화세포의 피처를 이 엔도텔리얼 셀이 굉장히 잘 반영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피니식에서 이니치되는 이 메센키멀 서브 파퓰레이션을 살펴보면 보통 그 간 안에서 관찰되는 이 메센키멀 서브 파퓰레이션은 헤파틱 스타일레이 셀이라든가 포털 파이브로블라스트가 존재하는데요. 여기 보라색이나 빨간색으로 표시한 위프1을 발현하는 파이브로블라스트, 그리고 스모크1을 발현하는 파이브로블라스트는 기존에 보고가 되어 있지 않은 파퓰레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의 그 분포 패턴을 보면은 오로지 피니식을 했을 경우에만 이러한 파이브로블라스트가 굉장히 잘 잡히고 있고, 이 파이브로블라스트 또한 영과 올드에서 상당히 올드 스페시픽 이니치먼트를 보여준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버에서 나이가 들에 따라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어떤 메센키멀 셀 파퓰레이션도 저희 피니식 이니치먼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마커진 발현을 기반으로 이러한 메센키멀 셀이나 엔도텔리얼 셀이 어디에 관찰되는지를 확인했을 때 주로 포털 베인 근처에 관찰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고요. 특히나 이 인저리가 왔을 때 생기는 이 빌리어리 리액션, 바일덕트가 굉장히 늘어나 보이는 그런 니시에 이러한 저희 피니식에서 찾은 파퓰레이션들이 인니치되어 있고 같이 코로컬라이즈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실제로 포털 베인 쪽에 인저리가 가해지는 DDC 모델을 사용했을 때 이러한 메센키멀 셀들이나 엔도텔리얼 셀들이 상당히 재미난 다이나믹스를 보여준다라는 사실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찾은 메센키멀 셀들에는 한 가지 재미있는 특성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이뮨셀과의 인터랙션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정의했던 이 파이브로틱 니시의 파이브로블라스트들은 CCL19이라는 CCL7 포지티브 T셀들을 리크루트할 수 있는 키모카인 라이간드들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고요. 또 거기에 코로컬라이즈되는 이 엔도텔리얼 셀에는 T셀 익저션에 관련되어 있는 이 PDL1이라는 몰레큘이 굉장히 높게 발현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덴드리틱 셀들을 살펴봤을 때는 이 피니시계 인니치되어 있는 이 파이브라틱 니시 인니치드 덴드리틱 셀의 경우에는 다른 덴드리틱 셀에 비해서 훨씬 더 CD86나 이런 코스티뮬레터리 몰레큘, 그래서 T셀을 자극할 수 있는 몰레큘을 많이 내고 있다라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노화 간 조직의 스페이셜 트랜스크립토믹스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찾았던 메센키멀 셀들의 코로클라이제이션 패턴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실제로 그 스팟에 T셀들이 리크루트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는데, 특히 PD1을 높게 발현하는 익저션된 티슈 레지던트 메모리 셀들이 굉장히 많이 인리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에서 관찰되는 이 메센키멀 셀과 T셀들의 이런 상호작용이 이렇게 간에서 정상 간에서도 노화 과정에서 점점 축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그 인리치먼트 앤 세컨더리 다이제션을 통한 그 파이브로틱 니시 인리치먼트는 저희가 비단 싱글셀 RNA 시퀀싱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운스트림으로 에이탁식을 할 수도 있고 프로테오믹스를 적용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오믹스 툴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본 논문에서는 이렇게 노화된 조직에서 이렇게 피니 에이탁식이라고 부른 이런 저희 인리치먼트 메소드를 적용해 본 결과 똑같이 저희가 본 메센키멀 셀들을 잘 인리치할 수가 있었고, 이들의 에피제네틱 피처를 살펴보면은 하이폭시아 그리고 KLF4 이 셀룰러 리프로그램에 관련되어 있는 KLF4 시그너처 같은 것들이 잘 인리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 인저리 리스폰스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어떠한 에피제네틱 큐들이 이러한 엔도텔리얼 셀들의 아이덴티티를 유도하는지에 대한 클루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논문의 그 결론을 정리해 보면은 저희가 논문 제목에 Quasi Spatial Enrichment Method Single Cell Transcriptome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저희는 요즘 아주 많은 스페이셜 트랜스크립토믹스 메소드가 각광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이 뎁스나 이 셀룰러 레졸루션에서 약간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피지컬 프로퍼티 기반으로 어떤 니쉬들을 인니치해서 싱글셀로 분석하면은 스페이셜 트랜스크립토믹스를 가상으로 수행하면서 실제로는 그 안에 있는 싱글셀들, 특히나 면역 세포들의 굉장히 디테일드 프로파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T셀이나 B셀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TCR, BCR, 크로놀리티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 스페시픽 니쉬에 대한 멀티오믹스를 수행함으로써 이 최초 노화 환경 같은 또는 최초의 파이브로틱 인바이러먼트와 같은 아주 얼리 환경에서 일어나고 굉장히 레어한 그런 스테이트들을 캡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희 연구의 테이크홈 메시지입니다. 본 연구는 작년에 네이처 에이징에 이렇게 출판이 되었고요. 관련하여 어떤 저희와 더 콜라보레이션을 원하시거나 이 데이터에 대한 디테일들을 원하시면은 저희 연구실로 연락 주시면 얼마든지 콜라보레이션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는 생명공학연구원의 김천하 박사님 연구팀과 공동 연구로 진행이 되었고요. 특히나 김천하 박사님 연구팀의 김주현 학생이 저희 연구실에 탁권영 박사 그리고 박명선 박사 이 두 학생들과 함께 공동 연구를 수행하여 굉장히 효과적인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공동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희 연구에 참여한 모든 분들과 공동 연구진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오늘 제 연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